분들 어색하신 분들 계실 거고, 그리고 제가 이게 줌은 사실 이 조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가 제 베이스 캠프가 아닙니다. 여기는 광주예요. 전라도 광주고, 어저께 제가 이제 파트너 후원차 내려왔다가 촉촉해 보인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어저께 전라도 광주를 내려왔다가 이제 여기에서 하룻밤 자고 이제 오늘 이제 후원을 하고 저녁 때 올라갑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일요일까지 후원이 있으면 일요일까지 후원하고 올라갈 예정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신 이건우 국장님에게 여러분들과 좋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저에게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정말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여러분들과 저와의 교감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 주신 모든 사장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건우 국장님하고 살짝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신규 분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쓰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장점을 최대한 극대화하기 위해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잘 못합니다. 지금 이건우 국장님과 강의를 잘 배우고 있는데요. 강사님이 저에게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발음, 발성, 톤, 그리고 짜임새. 그래갖고 그러면 잘하는 게 뭐 있어요?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없어요 라고 하면서 저도 지금 강의를 배우고 있는데, 그래도 애텀에서 어느덧 6년을 강의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명강사의 조건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명강사가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저에게 도전을 합니다. 명강사의 조건이 뭐죠,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첫 번째, 강의가 유익해야 된다는 거죠. 그 강의를 그냥 막연하게 좀비처럼 앉아서 듣고 끝나면 박수치고 그런 시간이 아니라 무언가 얻어갈 수 있는 뜻깊은 시간. 두 번째, 아무리 유익하더라도 재미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 재미를 창출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더라도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 귀엽게 봐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항상 이야기를 하시죠. 여자 치마 길이와 강의는 짧을수록 좋다. 그래서 저도 강의를 1시간을 안 넘길 거고요. 만약에 59분, 59초가 되면 하던 얘기와 상관없이 강의를 마무리할 거니까 부담 없이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혹시 저를 처음 보신 분들 있으면 오른손을 살짝 한 번만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나는 너가 누군지 모르겠어. 너가 왜 오늘 여기 왔어?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나이는 39살이고요. 애터미는 33살에 시작했습니다. 여기 계신 대다수 분들이 그렇듯이 애터미가 좋아서 시작한 건 아니고요. 애터미 하는 사람을 알다 보니까 끌려가서 애터미를 알아보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꿀팁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는 착한 사람 순서대로 성공한다. 자, 한번 보시겠어요? 왜 착한 사람 순서대로 성공하는 건지. 자, 착하니까 물건 사줬어. 착하니까 회원 가입해줬어. 착하니까 끌려가줬어. 착하니까 사업 시작했어. 착하니까 스폰서 이해했고, 착하니까 파트너 이해했어. 착하니까 형제 라인하고 친하게 지내. 자, 내가 아직 오토 판매사가 안 된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다? 각자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착해지셔야 됩니다. 애터미는. 그래야지 빨리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저는 그 착한 마음 하나로 세미나를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미나를 들어도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단계를 해서 성공한 사람도 못 봤고요. 다단계 끝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주변 지인 중에서도 몇 명이 다단계를 시도를 해봤고요. 그들 중에 돈 번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돈을 못 버는 거는 당연하지만 돈을 못 벌고 주변 사람도 잃고 심지어는
자신이 파산까지 하는 과정을 보면서 다단계가 정말 피해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죠. 그 두 번째는요. 아무리 애터미 전단지 아까 뒷면을 뒤져봐도 제가 필요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요. 오이 비누 하나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척 및 세안이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존슨지 베비로션 하나만 있으면 얼굴부터 몸까지 다 닦습니다. 자, 그런 저에게 오이 비누하고 존슨지 베비로션만 있으면 되는데 애터미 제품에 과연 관심이 있었겠냐고. 건강기능식품이요? 저는 돌도 씹어먹을 나이였습니다. 33살에. 피곤하지도 않았고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기 때문에 애터미 제품이 필요하지도 않았고요. 관심조차도 없었어. 그래서 저는 3년이라는 시간을 애터미를 도망을 다닌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제가 오늘 강의에서 드리는 내용은요. 어떻게 보면 제가 6년 동안에 겪었던 이야기와 3년을 도망 다니면서 제가 느꼈던 그런 느낀 점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9년이라는 시간을 어쩌면 아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보니까 줌이 켜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존경합니다. 제 사례는요. 제가 줌을 키라고 얘기를 안 해요. 저는 파트너들 때도 항상 얘기하지만 스폰서와 파트너는 어떠한 동업자 형태지 상하,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들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꼭 이 얘기를 합니다. 줌을 안 키면 과연 강의를 들을까요? 저는 솔직한 남자입니다. 저는 줌 안 키면요. 딴짓을 합니다. 무슨 짓을 하냐고요? 핸드폰 만져요. 그리고 자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저만 그래요. 근데 대다수 분들 저 같더라고요. 줌을 안 키면 다른 거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줌 안 키실 것 같으면 안 보는 게 낫습니다. 핸드폰 배터리만 많이 달잖아요. 이왕 줌 키신 거, 이왕 줌 강의 들으시다고 생각하신 거, 지금 여러분은 배터리라는 대가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배터리. 줌 때문에 여러분들 방좀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왕에 배터리 다는 거, 여러분들 애터미에서 여러분들이 왜 성공을 빨리 못하냐면 투자된 게 없다고 자꾸만 생각하니까 성공이 빠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는 것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값을 계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줌을 미팅에 참석했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핸드폰 수명이 지금 달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줌을 켜놓고 있으면요. 배터리가 닿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래픽 카드부터 시작해갖고 여러분들 핸드폰 기능이 점점 딸려가고 있어요. 자, 다시 말할게요. 지금 여러분의 핸드폰을 투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줌을 듣기 위해서. 줌을 켜야 될까요? 꺼야 될까요? 각자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왕에 줌에 들어오신 거면 키세요. 그래야지 딴짓을 안 합니다. 자, 제가 왜 자꾸만 이런 얘기를 했냐면 우리 애터미를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자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참고적으로 저는 이제 PPT를 안 쓰고 있습니다. 왜 PPT를 안 쓰고 있냐면 제가 파트너들하고 이 사업을 복지에 나가서 하려고 하니까 파트너들이 PPT를 안 만든다고 사업 설명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칠판에다 끄적끄적 거리는 걸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칠판에다는 끄적끄적 쓸 수 있겠대요. 그 뒤로부터 판서만 하고 있습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적는 게 얼마나 어깨 아픈지 아십니까? PPT는요, 한 번 만들어 놓으면요, 그걸로 계속 사골 국물처럼 우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칠판에다 쓰면요, 오늘 쓴 다음에 지우고 또 써야 되지만 우리 사업이 복제 사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판서로 저도 오늘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따가도 제가 얘기하겠지만 복제가 되지 않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내 조직을 망치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거. 곧 복제가 안 되는 일은 복제를 해서 안 된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일하면 좋습니다. 자, 다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자의 자세가 정말 중요한데요. 저는 이 사업자의 자세를 이야기할 때 무엇을 얘기하냐면 첫 번째, 외적 변화와 그리고
두 번째, 내적 변화를 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외적 변화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데요. 외적 변화는 크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피부, 비주얼.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하는 동안에 이 여러분들의 얼굴은요, 여러분들의 점포입니다. 점포. 여러분들의 가게를 잘 관리하셔야 돼요. 어떻게 제 점포 좀 볼만합니까? 지금 조명이 안 좋아서 이렇지만 제가 어렸을 때, 지금 약간 통통하지만 어렸을 때는 이정재 닮았다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여러분들 졸음이 확 깨시죠? 자, 졸릴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얘기한 겁니다. 진짜 어렸을 때 이정재 닮았어요. 네. 지금 여러분들 막 지금 화나갖고 지금 더 캠을 열심히 쳐다보겠는데요? 못자간 얘기고요. 정말 여러분들이요, 이 얼굴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특히 남자 사업자분들, 제품 전달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한테 쓰세요. 왜냐면 전달도 잘 못 하시잖아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요, 제품 전달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여자분들에 비해서. 그래서 본인만 얼굴이 반지르르해지면요, 알아서 주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파트너가 있거나 혹은 본인이 남자인 경우에는요, 내가 제품을 판다는 생각보다는 나에게 죽기살기로 바르세요. 어차피 여러분들 유통기한 금방 지납니다. 제가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사업이 더 잘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듬뿍 바르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복장. 여러분들 정말 이 사업을 할 때 복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3초 안에 복장이 다 결정지어지거든요. 자,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바로 체감할 수 있게 제가 준비한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제 거 보이시죠? 저는 빠른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이아몬드 보이시죠? 간다 다이아몬드 표시 이렇게 돼 있는 거. 제 화면 보이십니까?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빨리 오토 팀장님이 오픈입니다. 자, 복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자, 사업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장은요, 복장이 갖고 있는 신뢰감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최소한의 전투복을 준비해 놓는다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전투복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저는요, 사복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정장만 있는데요, 그게 저희 전투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전투복을 입고 가셔야 되고요. 미팅을 할 때도 여러분들 정말 그 미팅 하실 때 그 전투복을 신경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3초 안에 모든 이미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 지금 곽영하 본부장님 보이시는데요. 곽영하 본부장님을 제가 많이 봤는데요. 단 한 번도 곽영하 본부장님이 쌩얼이나 추리닝으로 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이미지에는 여신이야, 그냥 여신. 근데 되게 귀찮으실 거예요. 한 번 정도 편하게 입고 오시고 싶으실 텐데. 그게 뭐예요? 이미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지금은 편한데요. 저는 이제 오래된 사업자들이랑은 제가 편한 복장으로 보는데 처음 시작한 사업자들을 제가 추리닝이라든지 청바지를 입고 가다가 마주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인사할까요? 도망갈까요? 도망가요. 그게 바로 복장이 주는 신뢰감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우에서도 여러분들 복장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실 겁니다. 복장은 어떻게 입어야 될까요? 라는 건데요. 최규정 단장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죠. 사업할 때 최고의 복장은 바람난 여자, 바람난 남자처럼 입으면 최고의 복장이다. 내가 바람이 났는데 어떻게 대충대충 입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입으시면 최고의 복장을 입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외적 변화에 대해서 노력하시기 위해서 이제 들으셨을 겁니다. 자, 외적 변화는 뭐라고요? 크게 두 가지. 외모를 가꾼다. 그리고 복장을 단정히 한다. 여기 외모에 아까 빠진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진짜 1일 1팩을 목표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게가 있습니다. 그 가게를 매일매일 청소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술을 먹고 집에 들어갔는데 팩을 해야 된다는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팩을 하고 아침에 잤는데
어머니한테 뒤지게 야단 맞은 거야. 그래갖고 왜 화를 내시나 봤더니 화장실에 가보니까 거울에다 팩을 발라놓은 거예요. 술 취해갖고 거울을 보고 바르는데 그게 내 얼굴인 줄 알고 팩을 바른 거야. 그 정도로 있었던 적이 있었다는 거죠.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점은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우리가 우리의 일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팩을 하고 이뻐지고 멋있게 입는 게 그게 일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건 뭐냐면 내적 변화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별표 5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별표 5개. 왜 별표 5개 쳐놓냐? 이것만 터득하면 여러분들 성공합니다. 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도 화를 내시면서 성공하길 바라십니까? 여러분, 이게 이 사업의 전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성공이라는 정말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화를 낼 사치가 남아 계십니까? 일하다 보면은 분명히 갈등이라는 것은 존재가 합니다. 스폰서와의 갈등, 파트너와의 갈등.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화를 참는 방법에 멘트로 이거보다 적절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화를 내면서 내가 성공하길 바라나? 저는 어떨까요? 저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몸이 힘들었어요. 좌측과 우측에 250만 을 만드는데 몸이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은 편했어. 왜냐? 혼자 일하니까. 근데 지금은요? 뭐 250대 250 한 3, 4일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이 힘들어. 하루가 멀다 하게 전화가 와요. 어저께도 파트너 3분이랑 통화했는데 2시간 반인가 통화되더라고요. 그거는요, 그냥 보통 때 이렇게 되고요. 직급 유지 도전할 때는 시간들이 좀 더 길어져요. 국장님, 혹시 잠깐만 통화 가능하세요? 괜찮습니다. 알겠어요. 저 잠깐만 통화할게요. 하면 그분이 30분. 그 뒤에 분이 30분. 그 뒤에 분이 30분. 5분 통화하면 150분. 그러면 몇 시간? 5시간. 저는 그냥 5시간 전화기가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파트너가 전화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스폰서가 왜 파트너 전화 안 받으세요? 이러면은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라고만 하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자, 파트너가 듣고 싶은 말은 어떠한 변명이 아니에요. 그 남녀 사이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여자한테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미안한데라고 여자가 물어보더라고요. 잘 모르겠어. 그게 문제라고. 정말 문제가 점점 더 멀어지더라고요.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게. 그런데 우리 네트워크 사업만큼은 죄송합니다. 제가 더 잘할게요. 요 2멘트면 끝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아직도 화를 내면서 성공하길 바라십니까를 여러분들 노트에다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속상하고 화날 때마다 이걸 쳐다보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 보면은 스폰서가 마음에 안 들 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파트너들은 과연 내가 마음에 들까냐는 거예요. 제가 일을 할 때 최고 멍청한 사람이 나 혼자 두 줄 했다라는 그런 사람이 전 제일 멍청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혼자 두 줄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강전원한테 강전원은 좌측과 우측을 혼자 키웠잖아요 라고 하면은 제가 그럽니다. 개소리라고 하죠 우리는. 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의 팀은요, 제 노력이 아니라 파트너 사장님들의 노력이고요. 지금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스폰서님들이 군데군데 힘을 실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두 줄 했다라는 그 교만감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교만감에 안 빠지면 스폰서를 미워할 일이 없어요. 내가 스폰서를 왜 미워하냐면 자기가 교만감에 빠진 거야. 자기만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요. 나를 알아가는 게 겸손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애터미 사업에서 막상 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파트너. 여러분들이 가끔 일하다 보면 저 또한 그렇지만
화내는 파트너를 무서워서 저한테 전화 오시는 파트너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까먹지 마세요. 화를 내고 있다라는 게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을 안 하면요, 화도 안 내요. 저는요, 화내서 전화 오는 파트너가 있으면 너무 고마워요. 아, 그러세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일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일을 안 하는 사람은요, 화도 안 내요. 뭐로 화를 내요? 한 게 있어야지 화를 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화내는 파트너가 전화 오면 이름을 적어 놓으세요. 고맙다고. 아시겠죠? 그러면 스폰서랑의 갈등도 파트너와의 갈등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이걸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거기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내 탓이다.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내 탓이다라고 돌리면 아주 모든 일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닌 남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근데 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스폰서랑 관계가 안 좋아. 보니까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조심하면 돼. 나랑 파트너랑 관계가 안 좋아. 내가 조심하면 돼. 이해되시죠? 근데 저 파트너가 문제야라고 하면은 저 파트너는 고칠 의향이 없거든요. 저 스폰서는요, 변화하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관계가 지속되면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내가. 제가 이 사업을 할 때 한번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한번 살짝 얘기하도록 할게요. 물론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 또한 제 탓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일이 해결이 됐습니다. 예전에 제 어려웠던 파트너 중에 한 명이 있어서 그 파트너가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한번 카드깡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너무 생활비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분이 12개월 할부로 저한테 50만 원을 카드 승인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받고 50만 원을 현찰로 그분에게 드렸죠. 생활비 보태시라고. 하지만 저는 그때 이미 풀 오토 판매사가 넘었기 때문에 막상 그렇게 주문할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카드 승인이 제가 필요하지 않아서 제 파트너한테 줬죠. 그거를. 50만 원을 주고 제가 그 파트너한테 50만 원을 받았죠. 아, 그때 50만 원이 아니라 40만 원을 받았죠. 직급 가는데 자, 저는 이렇게 핸드폰을 한쪽에다 놓고 한쪽에 노트북을 하니까 신기한 소리가 안 나면 저는 바로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응이 빨라요, 이 두 개로 하면. 그래서 막 벙어리처럼 막 얘기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승인을 그 파트너한테 줬는데 그 파트너가 화를 내면서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스폰서님, 승인 다 쓴 걸 주면 어떡합니까? 라고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전 하나도 안 썼는데요? 그랬더니 들어가 보니까 진짜 승인이 다 썼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더니 제 상위 스폰서 중에 한 분이 제 아이디로 들어오셔서 페이너로 들어가셔서 그거를 캡처 떠서 그걸 다 쓰신 거예요. 저는 누군지도 알고 있어요. 우리 애터미의 전산 시스템이 얼마나 잘 돼 있냐면 승인 번호만 부르면 누구 이름으로 누구 아이디로 언제 어디로 배송된 데까지 다 나와요. 애터미 전산 시스템 그렇게 못습니다. 그래갖고 저한테 어떻게 할 거냐 본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냥 넘어가라고 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정말 속상하고 화나고 열받았지만 제 파트너 중에 누군가는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일을 할 때 절대 잊지 말으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내 기분대로 관계를 맺어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피해는 내 파트너가 고순이라는 분단을 거예요. 진정한 리더는요, 참을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파트너를 위해서.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일을 할 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도 저는 그때 제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내 아이디하고 내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다녔거든요. 저는. 그때 제가 수당이 오토판매사 이상이 되면 수당이 꽤 많이 받을 때라 제 거 아이디를 공유해달라고 아이디를 공유해 준 거예요. 그리고 비밀번호도 안 바꿔놓고. 그럼 누구 탓이에요? 그걸 쓴 사람의 탓이 아니에요. 내 탓이에요. 내가 비밀번호 안 바꿔놨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해드린 것은 스폰서를 디스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해드린 게 아니에요. 어떠한 힘든 경우, 어떤 억울한 경우가 와도 내 탓이라고 생각해야지만 문제를 개선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아셨죠? 갑자기 표정들이 되게 또 해지는데요. 자,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전산 시스템이 기가 막혀서 혹시라도 누가 쓰게 되면 다 들키니까 남의 거 쓰지도 말고요. 그리고 내 거 그렇게 빼간다는 생각도 안 하셔도 됩니다. 저 여태까지 7년 하면서 딱 한 번 그런 경우 있었어요. 갑자기 좀 여러분들 분위기가 서로 불신의 분위기가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결코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 사업을 할 때 있어서 우리가 내 탓이라고 하는 것과 마인드 컨트롤에 대한 부분을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얘기해 드리고 갈게요. 자, 애터미를 할 때 여러분들이 잊지 말으셔야 될 거는 뭐냐면 강의가 부족해서 성공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오늘 애터미를 유튜브에다 치면요. 지금부터 영상을 시청하면 죽을 때까지 유튜브에 있는 애터미 영상을 다 들어도 다 듣지 못합니다. 이미 차고 넘쳐요. 그러니까 영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생각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왜 애터미 하지? 라는 Y가 먼저 해결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Y를 누구한테든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마인드 내가 마인드 세팅을 할 때는요. Y를 찾는다는 것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Y라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왜 애터미 하지? 나는 왜 성공할 수 있나? 자, 이걸 여러분들이 찾는 일을 먼저 하셔야 돼요. 내가 찾고 내 파트너들과 이야기하는 일이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치약 팔았어? 칫솔 팔았어? 누구 회원가입시켰어? 그게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울을 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사람이 서울을 가는 거고요. 기차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기차를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어보셔야 돼요. 사장님 왜 애터미 하세요? 사장님 왜 성공할 것 같으세요?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말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파트너를 좀비로 만드는 거예요. 좀비는 다 죽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파트너가 말할 수 있게끔 파트너의 얘기를 들어주셔야 돼요. 파트너한테 얘기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고? 자, 사장님은 왜 애터미 하십니까? 그 사장님은 왜 성공할 것 같으세요? 한번 얘기해 보실 수 있겠어요? 라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대다수의 분들이 애터미를 하는 이유는 얘기하세요. 보통 분들이. 그런데 애터미에서 왜 성공하나에 대한 얘기는 잘 못하세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안내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애터미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좋고 싼 제품을 취급합니다. 두 번째는요. 가입비 유지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태여 얘기하자면 무한 단계이기 때문에 성공하는 겁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셔서 그 사람들이 그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물어보고 싶어요. 자, 우리 제품이 좋고 싸다라고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우리의 제품의 그 금융감독원이죠. 금융감독원에 들어가 보면 우리 애터미의 원자재 포션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원가, 제조 원가 비율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저희는 창립 이래 항상 43% 이상의 원가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원가 정말 좋은 재료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좋죠. 근데 왜 싸요? 바로 애터미가 갖고 있는 공동 구매의 파워, 그리고 유통의 어떠한 최소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파트너가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나에게 흔들림 없는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디 그 임병구 단장님 산하에 들었는데 임병구 단장님 산하에 그런 슬로건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그게 지금 4년 전, 5년 전에 들은 것때도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냐면 스폰서에게 흔들림 없는 파트너, 파트너에게 든든한 스폰서가 되자. 이게 거기에 슬로건이더라고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스폰서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파트너야. 내가 저 파트너를 봤는데 불안불안해. 저도 제 파트너 보면 불안불안한 파트너 있거든요. 그런데 저 파트너를 보면 어떤 경우에서든지 안 그만둘 거라고 느끼는 그런 파트너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요. 그런 파트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곽영한 본부장님이 총장을 가려고 준비를 해요. 근데 딱 쳐다봤는데 아, 저 사람 불안한데? 아, 저 사람 어떡하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을 봤을 때 흔들림 없는 파트너가 되겠다는 거. 그 각오가 중요하다는 거. 또 한 가지. 내가 스폰서를 바라봤는데 그 스폰서가 보고만 있어도 불안불안해. 그러면 누가 날 믿고 따라오겠어요? 그냥 걸핏하면 그만둔다고 해. 걸핏하면 비비불 해.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서도 비비불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파트너들 앞에서. 힘들다, 어렵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에게 사치입니다. 성공하기 전까지 절대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리더란 힘들어도 힘들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당당하고 항상 웃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파트너들이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아, 우리 스폰서님은 든든한 스폰서님이시다. 믿고 따라가도 되겠다. 라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파트너 또한도 흔들림 없는 파트너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부터가 스폰서에게는 흔들림 없는 파트너, 파트너에게는 든든한 스폰서가 되면 그것 또한 복제해서 내려간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진행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또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거지가 되면 안 됩니다. 거지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애터미에서 가장 큰 함정이 뭐냐면 두 줄 바이러니 마케팅이고 내 파트너가 데리고 온 사람도 내 실적으로 인정해 주는 게 바로 사업자들을 거지로 만들어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사람을 찾는 일이에요. 끊임없이 찾는 일이에요. 저도 아직도 찾고 있어요. 그런데요. 팀장 좀 되고 국장 좀 되고 조금 직급 올라가면요. 파트너들이 데리고 온 사람들만 미팅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아직도 필드를 막 누비고 다니고 있어요. 제가 파트너들 중에서 저번에 상담을 해왔어요. 저한테 스폰서님 저는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거지 건성 좀 버리세요. 왜 파트너들이 주워오는 거 그 PB 그지처럼 받아먹으려고 하냐고. 내가 사람을 데리고 오고 내가 미팅을 해서 파트너를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는 생각을 해야지 일이 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어갖고 파트너들이 데리고 오면 그 사람들 몇 명 미팅하고 매출 올리고 그걸로 포인트 맞추고 그게 아니라 내가 파트너 밑에다 계속 사람을 붙이겠다, 찾아주겠다 이 생각을 하면 일이 더 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광주에 내려오면은 보통 저는 광주에 내려오면은 미팅을 7개, 8개 이렇게 막 잡으라고 해요. 이게 이제 어저께만 미팅한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파트너들이 필드도 가자고 하면 이렇게 필드도 가서 다 하고 필드도 가고 뭐 강의도 하고 안 가립니다. 우리가 지금 가릴 때입니까? 특히 아직 내가 70대 70이 오토로 안 맞는 사람들은요. 저는 무조건 필드 뛰어야 된다 생각해요. 내가 계속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왜냐하면 초보자들보다 여러분들이 낫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거절에 지치기 시작하면서 그걸 안 해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요. 거절받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승리 공식 하나를 더 추가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거절이라는 걸 받을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처음 받는 노는 부정의 노입니다. 절대 안 돼. 싫어. 안 사. 오지 마. 부정의 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정의 노를 계속 챌린지, 도전을 하다 보면 이게 시간이 지나서 긍정의 노로 바뀐다는 거죠. 제가 아직 캡처해 놓은 거를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못 하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7년 만에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7년 만에. 그러면서 이제 폼클렌징 하나를 주문했는데요. 자, 그러면 저는 7년 동안 뭐를 한 거냐면 계속 일을 한 거예요. 일을 하는 게 뭐냐면 거절받는 게 일이에요. 우리는. 야, 애터미 회원가입 좀 하자. 물건 좀 써보자. 싫어. 그런데 이 거절을 받다 보니까 사람 안에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 계속 거절을 못해. 그 거절의 농도가 점점 얕아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절이지만 나중에는 생각해보는 거절로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폼클렌징 써봐. 싫어. 폼클렌징 써봐. 절대 싫어. 폼클렌징 써봐. 지금 쓰던 거 써보고 써볼게. 폼클렌징 써봐. 지금 이거 거의 다 떨어졌으니까 이거 떨어지면 쓸게. 폼클렌징 써봐. 아, 생각 중이야. 폼클렌징 써봐. 아, 갖고 와봐. 폼클렌징 써봐.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 거절받는 일을 즐기자. 애초에 여러분들이 거절받는 일을 즐긴다고 하면 일이 힘들 일이 없어. 거절을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니까 거절받으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자꾸만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죠? 내가 가면 회원가입도 해줘야 되고 내가 가면 물건도 사줘야 되고. 여러분들은요, 좀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은 이단 종교를 가진 사람보다 더 나쁜 다단계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다단계하는 사람이라는 거 알면 내가 다가갈 때 내 친구를 야, 나는 네 친구가 아니야. 나는 다단계하는 여자로 가는 거야.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거절받아도 별로 상처가 안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거절의 노는 반드시 부정의 노가 긍정의 노로 바뀐다는 거. 언제까지? 될 때까지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인드랑 자세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았다면 이 사업의 좀 핵심은 뭐냐는 거예요. 자, 애터미 사업의 핵심은 뭘까요, 여러분? 애터미 사업의 핵심은, 자, 애터미 사업의 핵심은 교육. 보드마크가 잘 안 나오니까 빨간 펜으로 쓰도록 할게요. 자, 애터미 사업의 핵심은 교육, 복제, 분위기, 그리고 계보도랑 플러스 명단이다. 저는 이게 애터미 사업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의 8단계 A과 다 중요하죠. 창업이냐 경영이냐 다 중요해요. 하지만 이게 저는 애터미 사업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애터미 사업은 교육, 복제, 분위기, 계보도 명단 사업인데, 자, 그럼 교육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거죠. 자, 교육 왜 들으세요? 여러분들이요, 교육을 듣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내 안에 확신을 심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지만 말에 힘이 실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말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 설명해보세요, 말해보세요 라고 하면 말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웬 말 못해요? 안 들었으니까 말 못한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자, 잠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을까요? 못 깨울까요? 깨운다 1번, 못 깨운다 2번. 잠자는 사람. 깨운다 1번, 못 깨운다 2번. 잠자는 사람. 1번. 맞아요. 잠자는 사람은 깨울 수가 있어.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잠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운다, 못 깨운다? 깨운다 1번, 못 깨운다 2번. 자, 잠자는 척하는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물을 끼얹어도 못 깨워요. 왜냐? 그 사람은 목적이 있거든요. 자, 똑같습니다. 애터미에서도 제일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세미나 듣는 척하는 사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아닌지를 나를 반성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애터미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데 나는 세미나를 집중해서 듣는지 아니면 곽영아 본부장님이 지금 들어오면 세미나 끝나고 빵 사준다고 했으니까 그냥 들어와서 멍 때리고 있는지 내가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이건노 국장님이 오늘 강전호 국장 오니까 세미나에 앉아있으면 이따 밥 사드릴게 하고 밥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건지 내 꿈을 바꾸기 위해서 앉아있는 건지 내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미나 듣는 척을 하지 마시고요. 세미나를 들으세요. 그래야 성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모르죠. 여러분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세미나 듣는 척하는 사업자인지 듣고 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업자인지 무조건 말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세미나를 듣는 이유는 뭐라고요? 내 안에 확신을 채우고 듣는 척이 아니라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군가한테 말하기 위해서 거예요. 아셨죠? 자, 두 번째, 복제라는 거예요. 복제. 자,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할 때 복제를 하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제. 자, 복제라는 건 뭐냐?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드는 일이에요. 나와 같은 사람. 자,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자, 나와 같은 소비자. 복제겠죠? 나와 같은 오토 소비자. 자, 나와 같은 부업자. 나와 같은 전업자. 나와 같은 사업가. 자, 왜 이렇게 나와 같은이라는 얘기를 썼냐면 나도 소비자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러분들 다 사업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사업은요, 만드는 게 아니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리더입니다. 이건동 국장님은 리더감이죠. 여러분, 제 파트너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국장님, 이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잘할 거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 파트너한테 그런 얘기 못 하겠고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릴게요. 제발 여러분들 스폰서한테 이 사람 대단하다는 얘기 여러분들 판단을 하지 마십시오. 스폰서는 이미 그런 안목이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만 들어드릴게요. 여러분이요, 돌을 하나 주워다 놓고 그 돌 앞에서 100일을 기도해 보세요. 그거 다이아몬드 안 변할걸요? 자, 그런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들을 복제해 나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제해야 될 건 뭐냐면 내 1번 사업자들을 복제해 나가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1번 사업자.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내 좌측과 우측의 이 1번 사업자가 돈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1번 사업자가 돈이 돼야지만 내 그 다음 단계인 1번 사업자들을 이 사람들이 만들 수가 있어요. 자기가 돈이 안 되는데 그 다음 밑에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 사업자들을 복제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나의 1번 사업자의 기준이 있어요. 뭐냐? 첫 번째, 제품을 애용하는 사람. 자, 물건을 안 쓰는 사람은 나의 1번 사업자에서 누락이 될 확률이 높겠죠. 두 번째, 미팅 참석하는 사람. 미팅을 참석해야지만 같은 내용을 들을 수 있겠죠. 세 번째, 목표가 있는 사람. 여러분, 여러분들 계보도 안에서 목표를 갖고 뛰지 않는 사업자는 사업자가 아닙니다. 그냥 소비자예요. 소비자와 사업자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사업자는요, 하루에 몇 명을 만나겠다, 한 달에 몇만 포인트를 올리겠다, 내가 언제까지 직급을 가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는 사람이 사업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오늘 미팅할 때 얘기할 수 있겠죠. 사장님, 오늘 목소리만큼 강국장에 가서 강의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업자와 소비자의 차이가 있대요. 소비자는 물건만 쓰는 사람이고요. 쓰면서 좋다고 하는 사람이래요. 사업자는요, 자기가 하루 목표, 일주일 목표, 한 달 목표, 직급 목표를 세워놓고 일하는 사람이래요. 사장님은 어떻게 일하세요? 그러면 본인이 더 잘 알아요. 나는 물건만 쓰고 있는지, 정말 내가 그런 계획대로 일하고 있는지. 자, 그럼 네 번째, 긍정적인 사람. 제가 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분위기 사업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비부를 하면 안 되고요. 미인 대칭을 해야 된다. 비비블 뭐죠? 비판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다.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써놓기 바랍니다. 씹은 놈, 씹힌 놈, 들은 놈, 셋 다 망한다. 여러분들 제발
여러분들 형제라인이 됐던 스폰서가 됐던 여러분들 파트너가 됐던 씹지 좀 마세요. 그리고 듣지도 마세요. 제일 중요한 거. 그런 소리를 들을 행동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누가 막 부정적인 얘기하거나 막 씹으려고 하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 안 들 거야, 안 들 거야. 그걸 들으면 사람인지라 말하고 싶어져요. 근데 말은요, 보태지거든요. 저는 제 파트너들이 자꾸만 부정적인 얘기하려고 하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까지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거기까지요. 절대 들어주시면 안 돼요. 부정적인 얘기일수록. 아셨죠, 여러분? 자, 근데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0번. 인성. 인간성이 안 된 사람을 일본 사업자에다 절대 앉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대신할 사람이라는 거죠. 인간성이라는 건 뭐냐면 손해를 볼 줄 안다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게 인성이에요. 인사 잘하는 게 인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해를 보면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인성이 된 사람이에요. 그게 사업가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복제해 나가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시간이 지금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이제 6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는지 모르게 정말 빠르게 가고 있죠. 할 얘기는 많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고퀄리티의 강의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딱 59분이 되면 펜을 놓고 마무리 멘트 때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좀만 잘 참으셨는데 이제 4분만 더 참으시면 됩니다. 아시다고요? 그래도 소용없어요. 정해진 시간대로 하는 게 또 진정한 매력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할 때는 요거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복제. 자,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분위기 사업이라는 건 결론적으로 뭐냐? 비비불을 하지 말고 미인 대칭을 하자라는 게 분위기의 핵심이라는 거. 그리고 안 좋은 얘기를 할 때는요, 되도록 둘이서 얘기를 하세요. 상담의 초짜들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자꾸만 다 앉혀놓고 얘기해요. 분명히 다 들어야 되는 얘기가 있는데 사람들은요,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 그래서 그 자존심 때문에 갈등이 더 고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면 잠깐 나와보세요. 우리 밖에서 얘기할까? 이렇게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 다 있는 자리에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다 있는 자리에서 얘기하면 더 기분 나빠해요. 저도 옛날에 저도 그럴 때 저도 실수하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얘기하다 보면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막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있어요. 구태여 이렇게 많은 데서 얘기해야 돼요. 그때 제가 반성합니다. 맞다. 제가 실수하는 거 여러분들 실수하지 말라고 얘기해드립니다. 제가 잘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실수를 하고 상처를 입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상처를 입지 말라고 미리 공유를 해드린 거예요. 어떤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사장님 우리 잠깐 밖에서 얘기할까요? 그럼 그 사람만 따로 불러서 얘기하라고. 아셨죠? 그러면 효과적인 미팅이 된다고. 어떠한 경우에서도요. 제일 멍청한 게 뭐냐면 스폰서하고 파트너가 같이 앉혀 있는데 스폰서 야단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스폰서가 아무리 못난 스폰서라도 자기 파트너 앞에서는 엄마야. 빈정상하지. 안 그래요? 내 입장에서는 똑같은 파트너들이니까 2번 얘기하기 귀찮아서 한 번 얘기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미 상처를 입어.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번을 이야기하더라도 따로따로 얘기합니다. 그럴 때는. 아셨죠?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중요하니까 요거는 보여주면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이제 실전적인 일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현실 점검표라는 걸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내 좌측과 우측의 포인트가 얼마나 뜨고 있고 내가 회원수가 몇 명이고 수당이 얼마가 되는지 요걸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4월달 걸 체크했는데 아직 사진을 못 업로드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유지 체크, 포인트 뜨는 거 그리고 옆에다가 이렇게 수당을 적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걸 늘려가겠다는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수당을 늘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바로 여러분들 자본인 명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명단이 없고 이 사업을 한다는 거는요. 총 하나 없이 맨주먹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거랑 똑같은 일입니다. 멍청한 짓이죠.
여러분들 분명히 명단을 쓰셔야 돼요. 10명이 됐던 20명이 됐던 쓰시고 거기에 명단을 추가하셔야 되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보도를 이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에 팀장 때부터 그렸습니다. 팀장 때부터 좌우에 있는 소비자들을 그렸고요. 깔때기 원칙에 의해서 점점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오토 소비자, 그 다음에 부업자, 전업자, 지금은 이제 직급자들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은 제가 또 직급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들어가면 그때 팀장들만 적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급을 유지하고 도전할 때 주의해야 될 건 뭐냐? 국장 계보도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국장을 갈 때 내 좌측과 우측에 1번을 누구를 팀장을 만들 건지를 생각하면서 하면 내 주력 사업자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국장 갈 때 이 사람들을 작업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판매사 도전과 유지를 할 때 이 사람들 미리 밑작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소실적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항상 머릿속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실적을 도와주는 거는요, 내 일하는 거예요. 파트너들이 전혀 고마워하지 않아요. 그 파트너의 작은 쪽을 도와줄 때 그 파트너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그 파트너를 도와주고 있다. 근데 대실적 도와주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부터 인정하세요. 나 안 도와주고 있다. 파트너가 원하는 건 작은 쪽의 도움이거든요. 자,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 이렇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렇게 핵심 계보도 내 좌측에 우측에 주력 사업자를 만들고 그 밑에 이렇게 주력 사업자를 만드는 거예요. 자, 애터미 하시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재밌으십니까? 사실 재미가 없어야지 일을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일이 힘드실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 왜 없겠습니까? 저 또한도 광주를 후원 다닐 때 지금은 이제 파트너집에서 잘 때도 있고 그냥 잘 때인데 이렇게 센터에서 입을 피고 잤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 센터에서 이렇게 입을 피고 잘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비굴하다? 비참하다? 죽고 싶다?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성공을 하면 어떠한 성공 스토리를 얘기할까? 와! 난 신난다. 내가 과거가 처절했기 때문에 내가 과거가 힘들었기 때문에 성공했을 때 그 이야기가 정말 누가 들어도 재미있겠구나. 그래서 지금은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벚꽃이 내리는 날 차를 탁 세워놓고 와 지난 6년 동안 너 참 고생했다 강준호 너 얼마나 힘들었었냐. 좋은 차를 타니까요. 옛날에 아반떼를 끌고 다닐 때는요. 광주를 후원하고 그럴 때 차가 막 이렇게 흔들려요. 그리고 차를 대기하고 있을 때 차가 막 이렇게 흔들려요. 차가. 지금은 그거보다 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아 차가 묵직하니 좋아요. 거기다 자율주행도 되고요. 그리고 카톡도 보내면서 광주 내려옵니다. 여러분 애터미는 지금 당장에 힘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장의 결과치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콩나물을 기를 때 콩나물에다 이렇게 물을 줘도 물은 다 빠지지만 그 콩나물은 자라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오정세 배우의 수상 소감을 들으면서 어쩜 이렇게 애터미 얘기 같이 내가 하면서 들었어요. 꼭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정세 배우의 그 소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약 100여 편의 작품을 찍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항상 최선을 다했지만 어떤 작품은 망하고 어떤 작품은 잘 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은 불공평하대요. 자기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잘 되고 못 되고는 그 상황에 따라 틀려진다는 거죠. 여러분 애터미 사업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하고 있다고 해서 사업자가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잘한다고 해서 사업자가 금방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상대방과 비교를 하지 말고 나와의 목표를 정해서 하루하루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상대와 비교를 하면 비교할수록 나는 자괴감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의 목표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겠다라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와의 경쟁도 필요 없고요.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누구하고 비교하고 누구보다 늦다라는 그런 시간적, 상황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어제보다 발전한 오늘을 만들면서 나 또한도 임페리얼에 가서 반드시 내가 힘들었던 그 과거 이야기를 추억거리로 만들어서 멋진 리더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4분의 시간을 오버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앞으로도 모두 다 애텀을 통해서 균형 잡힌 삶, 행복한 삶, 그리고 여러분들 꿈꾸는 그런 삶들을 하루빨리 원하기를 응원하면서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